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타깝고 어이없고 분통 터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성추행 피해를 받은 공군 부사관이 사망한 그런 사건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좀 보셨을 텐데 아직도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 또 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 자체가 군대의 문화가 아직도 이렇게 이 성추행 피해라든지 성희롱 피해 이런 거에 대한 대처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은폐, 회유, 강압,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그대로 자행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면서 철저하게 이 사건을 조사해서 지고화를 막론하고 관련된 사람들은 전부 그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높게 분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뭐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이 지난 4일 사의를 표명을 했지만 사의 표명과는 별개로 어쨌든 법적 책임을 또 분명히 따져봐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전말, 그리고 은폐, 회유, 압박 이루어진 이 사건의 또 전말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3월 2일입니다. 꽤 됐죠 벌써. 3월 2일 날인데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충남에 있는 한 비행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회식 금지령이 부대에 내려져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죠. 그래서 회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피해자인 이 암흑의 중사의 직속 상사였던 노 암흑의 상사가 지인의 개업 축하연에 이 자신의 부하인 이 암흑의 중사, 그리고 또 장 암흑의 중사 등을 불러냅니다. 뭐 근무까지도 바꿔서 꼭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 불러냈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제 그날 개업식이 끝나고 부대로 복귀하는 그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사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 뒷좌석에 이 장암흥의 중사, 그리고 피해자인 이암흑의 중사가 타고 있었죠. 이 가해자인 장암흑의 중사가 그 자리에서 신체 접촉을 하면서 자꾸 이 접촉을 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피해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언제 또 나를 계속 봐야 될 텐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를 보려고 그러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 저항을 하죠. 반항을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장암흑의 중사는 계속 접촉을 시도하고 자신의 특정 부위를 또 만지게 하고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암흑의 중사가 차에서 중간에 내리게 됩니다. 한 2km 정도를 걸어서 부대로 복귀를 하게 되는데 이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니까 가해자인 장 중사도 따라서 내립니다. 유족들은 이제 이 과정에서 또 2차 추행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 그러니까 3월 3일 날 이 사실을 이제 이 피해자가 이 상사에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유족들은 이미 그 전날, 그러니까 차에서 이 가해자인 장암흑의 중사를 피해서 차에서 내렸을 때 그날 회식 자리를 데리고 간 그 노암흑의 상사에게 이미 그 성추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렸다라고 지금 유족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아직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어쨌든 3월 3일 날 이제 그 사건이 이 상사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 상사가 또 이 준이에게, 상급자인 준이에게 보고하는 것이 그날 밤 9시 50분쯤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른바 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회유와 압박, 은폐를 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이 상사와 준이가 뭐 살다 보면 그런 일 한 번쯤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그 가해자의 미래도 있는데 좀 봐주면 안 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그 상황 자체를 좀 회유,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 하게 되죠. 이 피해자가 이 반항하는, 저항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블랙박스에 다 녹취가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피해자가 그런 부분들을 이 군사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 공군 군사 경찰은 그 증거물을 확인하고도 이 가해자인 장 중사를 체포하거나 구속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부대 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의 염려가 없다라는 뭐 그런
이유인데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증거 인멸 가능성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큰 상황이고, 또 부대 안에 있다고 해도 언제든 또 도주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나가서. 하지만 그런 이유로 체포하거나 구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쨌든 이 상황 자체에 대한 인식이 아니했고, 이른바 큰 틀에서의 똑같은 회유 압박, 은폐하려는 그 부분에 이 군사결청 경찰 쪽도 가담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이 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 3일 밤 이제 10시 30분쯤에 이 준이가 대대장한테 그 직전에 보고를 하게 되고, 대대장이 그걸 군사경찰에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군사경찰이 조사를 하게 되고 4월 7일 날 군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게 됩니다. 이 피해자는 피해 신고 뒤에 청원 휴가를 냅니다. 3월 4일부터 5월 2일까지 휴가를 내게 되는데, 주로 이제 관사에 머무르게 됩니다. 군사 경찰로부터 3월 5일 날 첫 번째 조사를 받습니다. 근데 가해자인 장 암흑의 중사와의 이 분리 조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가해자인 장 암흑의 중사는 3월 17일에 이르러서야 첫 번째 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건 발생이 3월 2일 날이었으니까 거의 2주가 지나서야 조사를 받게 된 거죠. 이 피해자인 이 중사는 휴가 기간 동안에 이 부대 내의 성 고충 3단관 등과 한 22차례 정도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단순한 그냥 전화 통화였던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4월 15일쯤에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그런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을 보낸 사실이 이제 알려지면서 민간 성폭력 3당소를 통해서 2주간 한 6차례 정도 이 성폭력 성추행 관련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5월 2일 날 휴가가 끝난 이후에는 어떤 그 뒤부터는 특별한 이런 상담이나 진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흘러가게 되고, 가해자는 3월 17일에야 김해에 있는 비행단으로 이제 발령을 나게 됩니다. 이 피해자는 5월 18일이 되어서야 성남 쪽으로 또 발령이 나게 되죠. 이런 사이에 이제 가해자인 장 암흑의 중사는 이 피해자 이 암흑의 중사에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2차 가해에 해당되는 거죠. 어떤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안 이루어지고 수사 자체가 발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 상황에서 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부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5월 18일 성남 비행장으로 전출된 이 피해자 이 암흑의 중사는 그쪽에 가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유족들은 그 부대의 간부들이 마치 관심병사를 보는 듯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전출된 배경에 이런 성추행 관련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보안 유지가 안 된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알려졌기 때문에 전출관 그쪽 부대에서도 이 간부들이 이 피해자인 이 중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마치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는 관심병사를 바라보듯이 이렇게 바라봤다라고 현재 유족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수사 과정에서 규명이 돼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5월 21일, 그러니까 전출된 지 한 3일 정도 지난 5월 21일 이 중사는 반차 휴가를 내고 이 남편과 결혼 신고를 오후에 가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관사에서 하루 자게 되죠. 남편은 이제 야간 근무 때문에 나가게 되고, 그 다음날 오전에 야간 근무를 끝낸 남편이 돌아왔을 때는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자신의 휴대전화에 마지막 어떤 모습을 남겼다라고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31일 이런 사실이 이제 언론에 알려지게 되고, 그 뒤에 수사가 국방부로 넘어가면서 군 검찰단이 빠르게 수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 이틀 만인 2일에 이 가해자인 장 암흑의 중사를 김해에 있는 비행단에서 압송해서 구속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과 관련된 수사들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공군을 중심으로 한 군의 조직적인 은폐, 회유, 압박,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수사에 중요한 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여러 대목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3월 2일 날
부터 3월 3일 그 1년의 그 타임 스케줄이 어떻게 펼쳐졌는가, 이 부분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와 관련해서 현재 군 쪽에서 설명하는 3월 3일 날 오후 밤중에 보고를 받았다라는 부분과, 유족들은 3월 2일 사건 발생 직후 또 3월 3일 오전에 이미 피해자가 이런 사실을 노 준이와 노 상사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처음으로 조사를 받은 것이 사건 발생한 한 2주가량 지난 3월 15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조사가 늦게 진행이 됐느냐. 무려 거의 13, 14일이 지나서야 가해자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런 부분의 배경은 또 무엇인지, 부대 차원의 어떤 무마하려고 하는,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피해자를 상대로 한 회유 같은 것들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이 부분이 분명하게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사경찰, 공군 군사경찰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왜 이 가해자의 이 휴대폰 압수를 하지 않았는지, 이 가해자의 휴대폰은 이 피해자가 사망한 지 거의 10일이 지난 5월 31일이 되어서야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군 참모총장에게 이런 부분이 보고된 게 4월 14일입니다. 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이 처리를 한 게 4월 7일이고 이성용 참모총장에게 보고된 것이 4월 14일.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적절했느냐, 그리고 보고받은 이후에 이성용 총장의 지시 내용은 또 무엇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 공군 또 이 전투 비행단 등등의 고위 간부들의 이 은폐 회유 의혹에서 책임 소재를 따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군사 경찰에서 이 당시에 이 피해자가 그런 성추행을 당하는 부분이 영상으로 녹취가 된 블랙박스를 확인을 했는데도 왜 또 이 가해자의 신병 확보를 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불어서 이 중사가 사망한 부분과 관련해서 공군이 이 국방부에 보고한 내용에는 그냥 단순 사망 사건으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왜 이 성추행과 관련된 그동안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공군이 잘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단순한 그냥 사망 사건으로 국방부에 보고를 했는지, 이것도 이제 이번 사건의 진상과 관련해서 은폐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충분히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배경에 대해서도 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중사가 사망한 것이 22일인데 25일에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가 이루어졌다라는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무려 3일이나 지나서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가 됐는데, 이러한 사실들이 충분히 공군 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됐던 사안이고, 이 또 사안이 성추행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사안임에도 왜 사망 3일이나 지나서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가 된 것인지, 이 부분도 밝혀져야 합니다. 또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우리 군의 문화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뒤처져 있다라는 것, 그리고 군이 그동안에 일벌백계를 다짐했음에도 여전히 이런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은 군 간부들의 이러한 문화, 인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관련자들 엄벌하고 군의 이런 문화가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